자, 반갑습니다. 포스트골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골딩스를 보유하고 있지만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왜 장 선생이 지금까지 미국장 가지 말고 한국장을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초반에 이탈하신 분들이 향후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주 아주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을 오늘 뚫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609입니다. 지금 장중 실시간 오후 12시 43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600을 뚫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2800, 2900, 3000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속속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조금 신빙성이 들어가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결국에 밑에 보이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왔는데 이 신용 잔고 때문이에요. 이 신용 잔고가 왜 중요한 거냐면 결국에 증시의 부양과 하락은 이 신용 잔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아요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은 딱 200개까지만 한번 찍어보는 걸 목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17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탔을 때가 고점 신용잔고가 거의 한 21조 수준 정도 돼요. 21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권은 특히나 17조 원일 때 바닥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여기서 더 언더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부르고 21조 반대로 21조 위로 가 있으면은 굉장히 고평가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정확히 17조 수준에 있다고 했었죠. 아직도 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바닥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순간이지만 여기서 신용잔고가 17조 원으로 껴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고 과거에 20조 넘어서까지 올라간다고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2800까지는 넘어설 수 있는 25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장 선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꽤 있겠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 신용 잔고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신용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정 담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유 담보 비중이 필요한데 주가가 하락하면 이 담보 비중이 급속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 하나, 둘, 3일 만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하락했었습니까?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15%가 하락을 하면 보통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은 한 30에서 50% 하락을 대부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신용잔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에서 50%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진짜 보유자의 한 80% 비중은 다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우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대 매매가 1회 혹은 2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쯤에서 우리가 바닥 매수를 해서 이런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년 8월뿐만 아니라 지지난 하락에서도 매번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보통 일어났었냐? 보통은 신용잔고가 20조 원이 돌파했을 때 보통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거의 반복되어 왔었던 거의 90%, 80% 확률로 반복되어 왔었던
신빙성이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월에 급락 나왔을 때 신용잔고 이게 20조 원이었거든요. 이때 급락을 해서 17조 원입니다.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17조 원까지 단기간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었다가 또 17조 원까지 2차 단기간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상승을 했었다가 어디까지 갔었죠? 다시 이때가 그거였어요. 트럼프 취임 리스크 때문에 2차전지 굉장히 많이 빠졌었을 때 이때가 신용잔고가 17조 원 밑으로 갔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하락했었을 때는 15조 원까지 갔었어요. 15조 원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신용잔고가 빠지는 거면 굉장히 역사적 저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PBR 기준으로 코스피 PBR 기준으로 0.8배수 진짜 바닥 구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었죠. 근데 신용잔고까지 15조 원까지 바닥을 쳐버리면서 엄청난 확신에 찬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솔직히 지금 코스피 굉장히 죽 많이 썼죠. 죽 많이 썼지만 지금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수준이면은 코로나 때 수준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 코로나보다 더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이슈가 더 약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만큼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보다 먼저 더 빨리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놨었고 12월 이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15조에서 17조까지 다시 차고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용잔고가 2조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높은 거냐?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17조는 증시의 바닥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17조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여러분들 늦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까지 단기 상승을 해줬습니다만 거래대금을 상승한 장대 양봉 한 7%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포스코홀딩스의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여기에 묻어가는 수준이지 지금 굉장히 거래대금을 활성화시키면서 뭐 쭉쭉 폭등을 보여줄 그러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분 나쁘게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거래대금이 살아나주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조까지 거래대금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15조 이상으로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해서 거의 반년 만에 새로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심지어 상승을 동반한 수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다른 2차전지 보는 거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순환매를 돌려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차전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긴 해요. 얘는 센티먼트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는 건 나쁘지 않고 조선주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시라고 강조를 드려왔었던 바 지금 굉장히 상승률 잘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정규반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AI 신약 개발 쪽입니다. 이거는 저희 정규반에서는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고 오늘 딱 한 종목 정규반에서만 매집을 하나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는 얘기를 당연히 못 해드리겠죠. 왜? 유료 회원분들은 저한테 이제 일정 재화를 지불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얼마에 어떻게 매집할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약간의 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 미국에 지금 AI 신약 개발 관련된 좀 큰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커전이라는 회사이고요. 하나는 템퍼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즈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선두주자로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를 따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 박스권을 크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도 AI 의료 쪽 관련 기업인데 지금은 상장 이래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의료 신약 개발 쪽으로 우리나라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2024년도 때 AI 신약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선생은 정규반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리커전 파마슈티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이상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섹터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거 미국에서 트럼프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AI 이렇게 4명이서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예요. 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굉장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즈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로서 굉장히 유효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신약 개발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저희 정규반에서는 요 관련 섹터 제가 딱 한 종목만 매집을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정규반 텔레그램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선생이 이렇게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 선생이 투자 전략서에 다 담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개별적인 종목은 저희 정규반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은 이 전략서에 담아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말에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다 오늘 발송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 때 받아가세요, 제발.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전략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필요하고요. 장기간 쌓아왔었던 개인적인 레퍼런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3박자가 맞춰줘야 또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전략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저는 손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서 드리면서 뭐 받는다 했어요? 구독 받는다고 했었죠. 구독자 한정으로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은 눌러주시고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전략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설문 작성하는 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요 전략서 하나 받아 가세요. 요거는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의 평생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주식시장 몸담아 왔었다 했죠.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확히 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남은 투자 기간 굉장히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걸 다 서술하기에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전략서 요거 하나 받는다고 여러분들 바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 선생 유튜브를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상 중간중간마다 드리는 그런 브리핑 플러스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단기 추천 종목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보면서 제 영상 같이 시청하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대박일 겁니다. 다른 채널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저희 채널, 저희 장선생 채널만큼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략서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 거기에 설문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여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다운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포스코홀딩스 25만원 단기간으로 뚫어주기는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와서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